왜 우리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욱하고 말하게 될까요?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콕 찌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표정이 굳고,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말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음이 가라앉기도 전에 후회가 먼저 찾아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조금만 참을걸.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욱하는 순간이 힘든 이유는 그때의 내가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배려하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고 싶었는데, 왜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자꾸만 마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걸까요? 사실 욱하는 마음은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올라오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꽤 오래 쌓인 감정과 피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위험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비상벨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내 말을 가볍게 넘기는 것 같을 때, 내 노력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또는 내가 틀렸다고 지적받는 것 같을 때, 이 비상벨은 아주 빠르게 울립니다. 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숨이 짧아지고, 말이 빨라집니다. 머리로는 차분히 말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이미 몸은 싸울 준비를 시작한 뒤입니다. 그래서 욱하는 순간에는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기보다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별 뜻 없이 한 말도 나를 깎아내리는 말처럼 들립니다. 가벼운 표정도 비웃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상처와 싸우게 됩니다. 이 관계의 마음을 차분히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이 영상을 저장해두고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감정은 나보다 빠릅니다. 이성은 조금 늦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고 나서야 뒤늦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너무 심했구나. 아,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구나. 이것은 우리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먼저 달려나가고 생각이 뒤늦게 도착하는 마음의 순서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는 이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남에게는 참을 수 있는 말도 가족이 하면 더 아프게 들립니다. 직장 동료가 하면 그냥 넘길 말도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가 하면 마음 깊이 박힙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 내가 이렇게 애썼다는 것을 알아봐 줘야 한다는 기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올라오는 화는 사실 화 하나만이 아닙니다. 서운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잡한 마음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강한 감정인 화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나 왜 이렇게 무시해? 내가 만만해. 됐어, 말하지 마. 이 말들 속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상처받았어. 그런데 이 마음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면 관계는 자꾸 싸움의 모양으로 흘러갑니다. 상대는 내 분노만 봅니다. 그 안에 숨어 있는 서운함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방어합니다. 나는 그런 뜻 아니었어. 왜 또 예민하게 굴어?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 이렇게 말이 오가다 보면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었는데 어느새 큰 싸움이 됩니다. 욱하는 마음은 꼭 소리를 지르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너무 참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늘 괜찮다고 말합니다. 속으로는 싫은데 아무거나 좋다고 합니다. 서운한데도 미안하다고 먼저 말합니다. 기분이 상했는데도
아무 일 없는 척 웃습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면 참 순하고 착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감정이 계속 쌓입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참아낸 억울함, 혼자 삼킨 분노. 이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갑자기 터집니다. 상대는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 그 정도 일로 왜 그렇게까지 해? 그런데 사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고 있던 마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욱하는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너무 오래 방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삼키기만 하면 마음은 언젠가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는 피로감으로 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화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아예 안 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과 말이 나가는 순간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틈이 바로 한 박자입니다. 한 박자만 멈추면 감정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기 전에 내가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박자는 숨입니다.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말을 멈추고 숨부터 잡아야 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깐 멈춘 뒤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숫자를 꼭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게 내쉬는 것입니다. 화를 낼 때 우리 몸은 빨라집니다. 숨도 짧아지고 말도 빨라지고 판단도 좁아집니다. 이때 숨을 길게 내쉬면 몸은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지금 당장 싸워야 하는 상황은 아니구나. 조금 진정해도 되는구나. 숨을 천천히 쉬는 것은 마음을 억지로 누르는 일이 아닙니다. 몸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일입니다. 욱하는 순간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말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말은 한 번 나오면 다시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미 상대 마음에 남은 상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숨을 한 번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박자는 침묵입니다. 대화 중에 잠깐 말이 끊기면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해서 아무 말이나 하게 됩니다. 그러다 날카로운 말이 나옵니다. 왜 말을 안 해?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할 말 없으니까 피하는 거지. 그런데 잠깐 조용해졌다고 해서 꼭 무슨 일이 난 것은 아닙니다. 상대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관계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잠깐 멈추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을 조금만 견디면 말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침착하게 있으면 상대도 조금씩 진정됩니다. 사람은 감정을 서로 옮깁니다. 내가 급하게 반응하면 상대도 더 날카로워지고 내가 차분히 멈추면 상대도 조금씩 속도를 늦춥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금 내 관계에도 필요하다고 느껴지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다름 심리학은 관계 속에서 말하지 못한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는 채널입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내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 박자는 질문입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왜 나한테만 그래? 이 질문들은 내 마음을 더 억울한 자리로 데려갑니다. 물론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말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서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안에 오래 머물면 해결이 아니라 분노만 커집니다. 이럴 때는 질문을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은 선택은 무엇일까? 지금 이 말을 하면 관계가 나아질까? 더 다칠까? 내가 진짜 전하고 싶은 마음은 화일까? 서운함일까?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이기고 싶은 걸까? 내 마음을 이해받고 싶은 걸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마음의 방향도 바뀝니다. 싸우는 쪽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욱하는 순간에 필요한 질문은 상대를 이기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 한 박자는 듣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바로 대답하지 말고 딱 한 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조금 더 말해줄 수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느낀 이유를 더 듣고 싶어요. 이 말은 상대에게 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포기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 상황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바로 공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도 내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받아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반복해서 무시하고 상처 주는 사람에게까지 끝없이 참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나를 계속 깎아내리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상처 주는 말이 계속된다면 대화를 멈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안전한 상황이고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바로 반격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듣는 것이 관계를 살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들으려 한다고 느낄 때 방어를 조금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좋은 말보다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가 더 깊은 변화를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참는 것과 멈추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내 감정을 없는 척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은 내 감정을 알아차리되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는 사람은 속으로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 언젠가 더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이 말이 나를 서운하게 했구나.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꼈구나. 이렇게 알아차린 뒤에 어떤 말로 표현할지 선택합니다. 그래서 한 박자는 감정을 억누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감정을 제대로 다루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 조절은 화가 나는 순간에만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작은 습관으로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작은 일을 내 손으로 해결해 보세요. 미뤄둔 일을 하나 끝내거나 정리해야 할 공간을 직접 정리하는 일도 좋습니다. 고장난 물건을 고치거나 복잡했던 서류를 정리하거나 하루에 해야 할 일을 하나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은 마음에 힘을 줍니다.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조금은 상황을 바꿀 수 있구나. 이 느낌이 쌓이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효능감은 마음의 중심을 세워줍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바로 휘청이지 않습니다. 물론 상처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곧바로 공격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 짧은 답장 하나, 인터넷 댓글 하나, 상대의 말투 하나. 이 모든 것에 마음을 세우고 살면 마음은 금방 지칩니다. 내가 다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 반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말은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어떤 표정은 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침묵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마음의 경계입니다.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관계에 예민한 사람일수록 작은 신호를 많이 읽습니다. 상대가 답장을 조금 늦게 해도 불안합니다. 표정이 조금 굳어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말투가 평소와 다르면 혼자 해석을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싫어하나? 혹시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하루 종일 관계의 작은 변화에 신경을 쓰면 마음은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힘도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아. 모든 표정을 내 문제로 가져오지 않아도 괜찮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냥 지나가도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척하지 않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욱하는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평소에 너무 괜찮은 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마음은 계속 긴장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나를 검열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한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싫어할까? 내가 참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은 지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는 내가 좀 예민했어. 그 말이 서운해서 나도 모르게 날카롭게 말했어.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대답하면 말이 세게 나갈 것 같아. 조금만 생각하고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 이 말은 약한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다시 붙잡는 용기 있는 말입니다. 자기 감정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가 나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서운함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바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가 올라왔을 때 바로 쏟아내지 않고 그 감정과 행동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면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면 내 하루의 무게도 조금 달라집니다. 욱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욱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욱하는 마음이 올라와도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화가 올라오는 순간 바로 말하지 말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자존심일까? 관계일까?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이기고 싶은 걸까? 내 마음을 이해받고 싶은 걸까? 이 한 박자가 쌓이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후회가 줄어들면 나 자신을 미워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비슷한 감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긴 조언보다 마음을 이해해주는 이야기 하나가 관계의 문을 조금 열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욱하고 난 뒤 가장 후회했던 말이 있으신가요? 또는 요즘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한 박자는 어떤 순간인가요? 댓글로 짧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름을 이해하면 관계는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